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3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한로가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개유월에서 갑술월로 이제 넘어오게 되겠고요.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술월에 대해서 한번 한 30여일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기토일간과 술월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명식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시사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똑같은 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배합하는 법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벌써 이제 수월을 마치면 거의 1년간 이제 12달을 다 마치게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조후 관계라든가 왕세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배합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만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 사주를 보는 안목은 보는 이제 안목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기토에 대해서 한번 반복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토, 음양 오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흙, 음에 해당되는 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토로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하다, 즉 높고 넓은 산이라든가 뭐 평원 같은 것을 무토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늘 기토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토처럼 높거나 이렇게 넓은 개념은 아니고요. 전원토라고 해서 대개 보면 비습한 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습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낮다라고 하는 뜻을 듣죠. 약간 이제 안 좋은 개념으로 해서 뭐 비속하다, 저속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낮을 비자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여기서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무토가 이제 고항하다 해서 높을 고자를 썼다라고 하면 그거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그냥 낮고 그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인 무토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된 음토인 기토는 물기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개수를 머금고 있는 흙이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그렇게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토냐 습토냐의 차이는 어떤 데 나타나게 되냐면 술을 제방을 할 때는 습토보다는 건토가 물을 제방할 수가 하는 공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서 물을 제방하는 공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양토인 무토를 쓰게 되고요. 지지로서는 미토라든가 술토가 더 공력이 더 좋겠죠. 반면에 금을 생할 때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즉 금을 생할 때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양토인 무토와 음토인 기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땅, 큰 흙이기 때문에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간 후중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좀 왕하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음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병화라든가 개수로서 조후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간이 5가지가 있어요. 음간이 을정, 기신, 개가 5가지 음간에 해당이 되는데 양간 같은 경우 간목, 병화, 무토, 경금,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5가지 양강 같은 경우는 왕세를 좀 치우쳐서 왕세를 좀 크게 비중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음강 같은 경우는 왕세보다는 조를 먼저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는 간목으로 소토하는 용도가 있지만은 기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으로서 기토를 소토하기보다는 개수병화로서 잘 기토를 촉촉하게 인토하고 따뜻한 햇볕을 이렇게 내리쳐 준다라고 하면 기토는 어떻게 돼? 기토로서 어떤 작물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병화 개수가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겠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사주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기토가 간목을 전혀 쓰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겁재인 토를 좀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기토로서 용도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경우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 자체의 어떤 용도 측면에서는 간목이라든가 을목보다는 병화 개수가 우선적으로 잘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기토의 성향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바로 술월이죠. 술월은 24절기로서는 어저께 지나던 한로하고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물론 이제 뭐 농사 짓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시풍속적인 차원에서 상강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술월은 이 한로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로를 기준으로 해서 6월과 기해년은 개유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해년은 술월은 갑술월이 되겠죠. 그래서 6월과 술월의 구분, 경계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한로이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이 한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한로도 중요하지만 언제 한로가 바로 들어오느냐 하는 한로 절입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기해년의 한로는 23시 어저께 06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06분에 한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저께 2019년 10월 8일 밤 23시 06분이 되면서부터 6월에서 술월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계속 한 30일간 이제 갑술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일단은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월이 됐던 6월이 됐던 술월이 됐던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왕절. 그런데 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경우는 자체 신은 본기가 경금이고요. 그 다음에 율은 본기가 신금이죠. 그래서 신월 6월은 당연히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술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본기 자체가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한 4개월이라고 했죠.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 축, 미를 이 4개월이라고 합니다. 왜 개자를 붙였냐면, 이 개자는 끝 개자를 뜻해요. 끝 개자. 자, 4개월. 네 가지의 끝달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요 술은 가을의 끝입니다. 술월이 지나고 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유술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신월은 초가을이죠. 그래서 초추, 그 다음에 6월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중추, 그 다음에 술월은 개추, 가을의 끝, 늦 가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개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축월은 겨울의 끝, 해자, 축, 겨울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오미에서 남방화를 뜻하는데, 미는 사오미, 남방화의 끝을 말해서 이 네 가지 진술충미를 모두 합쳐서 4개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개월은 이때는 토왕절이에요. 토왕절. 근데 왜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냐면, 신유술 서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금이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도 금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수월 같은 경우 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그런 신유술 서방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더라도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신유술 서방은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술월 자체는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좀 왕할 때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술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월, 유월,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는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뜨거웠다 하더라도 신유술 서방으로 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가을로 넘어가면서 어떤 기온이 점차 하강을 합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좀 비가 내렸고요. 오늘 벌써 기후가 가을, 늦가을, 술월로 넘어서면서 비가만 오더니 낮 최고 기온이 지금 20도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고요. 또 한 번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후에는 계속 이제 20도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술월이라고 하는 월령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기온은 하강한다. 그래서 기온이 많이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술월 들어가는 절입 이름이 뭐야? 한로잖아, 한로. 그죠? 한로라고 하는 뜻은 뭐야? 찰 한자에다가 이슬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술월은 개념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은 하강한다 하더라도 건조할까요? 아니면 습할까요? 술월은 술 중에 신금, 정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기온은 차갑지만은 이때는 건조한 그런 기후예요. 그래서 술월을 상막하다 그래. 상막한 그런 계절이다. 건조하면서 기온은 차가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술중 정화가 있기 때문에 온토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계절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기온은 하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땅속 저 깊은 곳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온기를 가지고 있는 정화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술토를 따뜻한 온토로 볼 수는 있겠지만,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차원에서는 기온은 하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술월은 매우 건조해서 삭막하다. 해서 이때 부는 바람을 뭐래요? 삭풍이 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어떤 일간이 됐던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후가 서늘하면서 매우 썰렁하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한 때에 태어났는데 기온은 하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 같은 것 내지는 작은 화분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화분에다 화초를 심어놓고 바깥에 내놨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건조하면서 기온이 하강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또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촉촉해져 가지고 화초라든가 이런 것이 자랄 수가 있겠죠. 근데 바깥 기온 자체를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신의 경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키우려고 하면 이제 온실을, 그와 같이 따뜻한 온실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어야지만 화분 안에 있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토술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화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화분 안에는 아름다운 화초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바깥 기온은 매우 서늘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화초를 비싼 수십만 원짜리 내지는 수백만 원짜리 난초라고 생각해 보시면, 따뜻한 온실 안에다 놔서 햇볕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주게 되면 화초가 마르지 않고 내지는 화초가 한기에 얼지 않고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개수.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죠. 병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수병화를 모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겁재인 무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천간으로 다시 무토라든가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일간이 너무 태왕해진다. 특히 무토가 투출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무토로 인해서 기토가 어떻게 보면 큰 산이 있는데 작은 텃밭은 어떻게 돼요? 큰 산에 가려서 빛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 주어서 토가 너무 왕하지 않게 절제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먼저 간목을 쓰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지 않고 무토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개수 내지는 개수를 쓰고 금이 한 점 정도 있어줘 가지고 개수를 또 생수해 준다라고 하면 서주의 중화 배합을 맞출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기운이 하강되어 있기 때문에 기운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화는 있어 주어야지만 조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땐 개수, 병화, 간목을 아울러 쓰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토가 좀 많게 되면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고요. 토가 많지 않다. 월지에 술토만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개수가 있고 차후에 이제 병화가 있어주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없는 중에 병화만 있다라고 하면 건조한 환경이 더욱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습토인 기토다라고 하더라도 기토가 마르게 되면 화초라든가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 병화, 간목을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토, 술월이 좋은 명식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명식이 되느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격을 먼저 볼 때는 일단은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진술충미월의 격을 잡을 때는 자, 일단은 술을 먼저 한번 볼게요. 술 안에는 지장간이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신정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진술충미는 지장간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먼저 있는 것을 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나물역 여기 내지는 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글자를 중기,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를 본기라고 합니다. 본기. 그래서 한번 다 써볼까요? 귀찮더라도. 자,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을목,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저기도 써놨지만은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술,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 안에는 지장간이 이 미토가 아니고요. 이미 안에는 지장간이 정화, 을목,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요 글자들이 여기, 즉 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글자를 중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들을 본기라고 합니다. 진술충미는 다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기는 다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진술은 양토이기 때문에 본기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라든가 미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그 본기가 기토가 되는 것이겠죠. 격을 논할 때 진술충미는 초기, 중기, 본기, 다시 여기, 중기, 본기를 모두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느냐, 개수가 투출하느냐, 아니면 본기인 무토가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술월이기 때문에 그냥 술월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토 입장에서 신금, 술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격을 뭘로 보냐면은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식신격. 근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아니라 술 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 입장에서 정화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저거는 음대 음이니까 편인이죠. 편인. 그래서 편인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토로서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토가 월지인 그냥 술 가지고 그냥 격을 잡으면 되는데 요거 겁재니까 요걸 겁재격으로 보느냐? 아니죠. 아니죠. 겁재격 내지는 우리가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 겁재이지만 그냥 사주 격으로 논할 때는 걸록격과 같다 해서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토가 5월에 태어나야지만 걸록 녹이 돼서 뭐 걸록격으로 그러지만 진술충미가 공희토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한적인 걸록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지 자체가 같은 토로서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걸록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니다. 중요한 거는 진술충미는 초기, 중기, 봉기를 갖다 다 격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떤 글자가 천간으로 투출되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출된 글자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인데 신금도 투출되어 있고 이런 신금이 아니죠. 자, 신금도 투출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는 초기보다는 중기가 우선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보다는 본기가 더 우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으로서 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격을 잡게 되겠고요. 지장간에 아무것도 투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월지만 가지고 원령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걸록격이다. 예를 들어서 이때가 일간이 기토가 아니라 간목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지장간에 있는 신금정화무토가 아무것도 투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간목 입장에서 월지만 놓고 격을 잡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편제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간목 일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일단은 두 글자로만 놓고 봤을 때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걸록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식신격, 정화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이제 인수격으로 격 자체는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지는 기묘일이 되겠죠. 자, 맞겠죠? 기묘일이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자, 지지는 팔법 관건이라고 이거는 다 쓰셨을 것이라고 믿고, 자, 진술충묘월 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냥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자, 이건 나중에 제가 기초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게 좀 격에 대해서 너무 오래 얘기하다 보면 또 본론을 우리가 해치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이거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팔법관건은 팔법관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지는 형충회합 내지는 회합 형충이라고도 하는데, 지지로 회합 형충회합을 중시보고, 그 다음에 천간은 뭐예요? 생극 화를 이제 중시 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하느냐, 갑기합하느냐, 뭐 천간으로 이제 그러한 합 같은 것 이렇게 생극제가 보는 것이고요. 지지로 형하느냐, 충하느냐,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방합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지지로 삼합이 형성되느냐, 이런 거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술월에 묘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건 팔법근건에서 어떻게 돼요? 회합을 보란 얘기죠. 그래서 묘술합 화가 됩니다. 그래서 술월이 되게 건조하고 기온은 좀 하강하는 그런 계절인데, 저 묘목이 있게 되면은 묘술이 합을 하게 되면 화의 기운이 살아나게 되죠. 기토 입장에서는 인성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술월에 약간 기운이 차가운 것을 묘술이 합함으로 인해서 화가 되니까 조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기온이 하강된 것은 약간은 좀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술월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라 했죠? 기온 하강되어 있는데 매우 건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묘술이 합하게 되면 이때는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술월의 건조한 기운이 더더군다나 더 건조해지겠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윤토, 좀 촉촉하게 습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씨를 심거나 화초를 심으면은 거기서 화초가 씨앗이 발화가 되고 화초도 이렇게 자랄 수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기토일간이 수월이 되는데 사주 전반이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불모지, 말라버린 그런 땅이라고 하면 어떠한 화초도 키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행히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기 때문에 연지 자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중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기토를 어떻게 돼요? 윤토시킬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 해묘합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해묘합보다는 묘술합하는 걸로 보게 되겠고요. 술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해수가 이 술토를 넘어가서 묘하고 합하기는 좀 어렵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월간에 있는 간목의 작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기토가 수월히 태어나서 기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생시에서 다시 무토 같은 게 투출하게 되면 토가 매우 왕해지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토의 기운을 절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목은 세력이 없지 않잖아요. 물론 묘술이 합해서 화가 된다 하더라도 묘목 자체가 전부 화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목의 기운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 묘에 어느 정도 통굴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에도 통굴 할 수 있기 때문에 목 자체가 약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목 입장에서 연간에 기토가 있고요, 일간인 기토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인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간목 관성 하나를 놓고 나와 같은 무리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거를 투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투합. 그래서 투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 투자가 뭐예요? 질투한다라고 하는 투자예요. 질투하고 시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투합이 되는데, 이거는 합한다기보다는 기토 입장에서 관성, 특히 여자 사주였다라고 하면 이 관성이 남자잖아요. 이 남자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에 있는 재성, 그 다음에 일간인 나인 재성하고 서로 합하려고 하는데 서로 합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것도 위치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요것은 투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합하려고 하고 이렇게도 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합은 잘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가 많이 탁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탁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관성 하나를 놓고 나와 같은 무리끼리 다투고 서로 시샘하면서 합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이야 일부 일처제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일부 다처제, 여자 여러 와이프를 거느릴 수가 있겠죠. 뭐 처첩제도도 있었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본부인이 있는데 여타에 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 하나를 놓고 나와 같은 무리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하고 똑같죠. 특히 옛날 왕 같은 경우는 후궁들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그 임금이 어느 처소에서 잠을 잘지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원소를 누가 낳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본 와이프인 중전이 이제 아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어떻게 돼요? 나라가 안정이 되지만 중전이 아이가 없고 후궁들끼리 아들을 쭉쭉쭉쭉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투합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남자였다라고 하면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이 혼탁한 그러한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투출돼서 토를 제해야 되는데 서로 합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즉 사주가 혼탁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시가 어떤 생시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제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잖아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 토가 왕하기 때문에 뭐 토를 약간 윤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수를 보는 것은 크게 뭐 덕이 있다, 덕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무해무덕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가 없었을 때는 갑자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투합이 된다 그랬잖아요. 투합. 근데
토합이 아니죠. 투합이죠. 이렇게 되면 투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갑자시가 되면은 이거는 투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투합이. 왜냐면 이렇게 먼저 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는 얘한테도 좀 정을 줄 수 있겠지만 얘하고 합을 하게 되면 이건 짝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연월로 갑기합을 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일시로 갑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투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 이건 다합이 되죠. 다합. 다합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합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묘술합도 되고요. 갑기합, 갑비합. 벌써 사주 8글자 중에서 뭐예요? 둘, 넷, 6자가 벌써 합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좀 다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합이면은 다정다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다정다감하고 사람이 인품 좋고 사람한테 호인이고 잘 베풀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인품일 수는 있겠지만 뭐예요? 지무원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운 점도 갖고 있습니다. 뜻이 자기가 품은 청운의 뜻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자신의 뜻이 약화되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거 다합인 것이 좀 문제인 것이고,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술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갑기합하면 갑기합토가 되죠. 합토가 되기 때문에 또 월령도 토가 왕할 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때 합합격이 될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합합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가 토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일지에 묘가 있어서 묘수를 합하고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갑기 합화 토격이 돼서 전반적으로 토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목도 있고 지지로 수도 있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목은 토를 극하려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경우는 왕토가 또 쟁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월에 갑기가 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합합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냥 내격으로 보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격으로 보고, 이거는 갑기야 해서 다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냥 사주로 놓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자, 인목을 보게 되고요. 시지에서 시간에서는 병화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면서 기운이 하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술의 통군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묘술이 합을 해서 화가 세력이 생기는 중에 병화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병화는 다시 일시지에 있는 인에 장생된 인목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기 때문에 조후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후는 이 정도 되면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술월은 건조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조함을 해갈해 주어야 된다. 술월에 물기가 없다라고 하면 늦가을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개 늦가을 정도 되면 뭐라도 심잖아요. 그죠? 보리를 심던가 하게 되는데, 늦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어느 정도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해야지만 겨울을 지나는 작물들은 또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너무 많을 필요는 없죠. 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근데 연지에 있는 해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모추, 즉 개추에 이렇게 가뭄이 드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갈은 됐다. 조금 더 수가 이 정도는 하나 정도 더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것 같지만은 수가 이렇게 충분한 걸로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운세 자체는 수운을 가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그다음에 조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기도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토를 윤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인시를 한번 보게 되면 경인시가 아니고 경오시가 되죠. 경오시. 이거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경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오화를 받기 때문에 수월에 조우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조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건조해서 해수를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토 입장에서 경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합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갑기가 합해서 토로 화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서로 탐합하는 중에 상관이 얘를 극하려고 하게 되면 합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상관견관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즉 상관견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언행이라든가 내 아랫사람들의 어떤 실수 같은 걸로 인해서 나의 관을 깨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관경관하면 뭐라 그러냐면 위화가 100가지로 치민다고 해서 상관경관이 되면 위화백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상관경관하는 사람들 제가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시한폭탄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주의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임신시를 한번 보죠.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했죠. 자, 개수 같으면 그 투출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술원리라 하더라도 신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은 이 임수는 어떻게 됩니까? 능히 기토를 사수동류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가 적게 투출하게 되면 약간 이때는 차가운 중에 습기까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한습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묘술이 앞에서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조화하는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임수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그러면 개유시는 괜찮으냐? 개유시가 되면은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이거는 이때는 묘술 합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묘유충이 돼버립니다. 묘유충. 이거는 뭐예요? 합중봉충이죠. 합중봉충이라고 해요. 합하고 있는데 묘술이 합하고 있는데 유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 묘충이 됨으로 해서 요 합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묘목은 박살이 나겠죠. 왜냐하면 술월은 아무래도 신유술 금이 왕한 계절에 있기 때문에 목은 술월의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약하죠. 그래서 이때는 일시로 묘충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많이 불안해진다라고 하죠. 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 깨지게 되고 깨진 것은 내가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불운한 좀 글자 8글자가 유유적절하게 서로 상생상극을 해가지고 구애됨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일시로 충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배우자궁과 내 자식궁이 충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